진행의 김다영입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자, 국내 증시에 대한 굵직한 걱정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요.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외인 수급을 걱정하는 우려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실 전문가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전정현 전문가님이신데요. 인사 먼저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알파홀딩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업 개요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알파홀딩스는 좀 작은 회사입니다. 네. 큼지막한 회사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 업종하고요, 비메모리 쪽 반도체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 어.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사실 뭐 정부에서도 또 삼성그룹에서도 비메모리 쪽을 자꾸 이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겠고,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칩 설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한번 그 기업 홈피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홈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홈피에 근데 IT, BT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렇네요. BT가 뭡니까? 바이오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IT 쪽만 주력했는데 이제는 바이오테크놀로지까지 겸하겠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성장성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은 BT 쪽에 더 치우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됐죠. IT보다는 좀 BT 쪽으로 기업 중심이 좀 바뀌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기업의 비전 아닙니까 저게?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시듯이 비전 그렇죠. 자체는 IT와 BT를 아우르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혁신 기업이 되자. 막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전은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는 과거에 IT 기업에서 이제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으로 큰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비즈니스 서머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비즈니스 볼까요? 서머리를 보니까 네, 시스템 반도체 전문이죠. 네, 동사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으로 개발 공급.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사업 그리고 방열 소재 개발 공급하는 회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 이제 방열 소재나 바이오 쪽을 이제 추가를 한 거고 기본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개발 공급하는 회사예요.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알파홀딩스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럼 매출 비중 한번 볼까요? 매출 네, 볼까요? 비중을 보니까 모바일 멀티미디어 IC 회로. 네, 그러니까 요런 쪽 비중, 그러니까 반도체 칩 쪽의 비중이 역시 제일 크죠. 네, 제일 그렇죠. 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은 없어요. 근데 이게 자회사로 갖고 있다 이거죠. 네, 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연결로 다 잡힙니다. 지분법 이익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안 보이는 측면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알파홀딩스는 우리가 과거에 그 신라젠 같은 경우 큰 시세를 한번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출범, 그러니까 상장이 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제2의 신라젠이다. 막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평가가 좋았던 기업인데요. 네, 그 부분은 이따가 또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정도로 성장성에 대한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칩 설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제2의 신라젠이라고 불렸던 기대감이 있으면 굉장히 좀 그 기대감이 무척 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알파홀딩스에 좀 접근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가 이 종목을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지나간 실적이 결코 중요하진 않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잭팟 이걸 터뜨리느냐에 그 중요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하지만 이제 실적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사실 많긴 많아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 한번 좀 보면은요. 실적이 그다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실적. 지금 보세요. 2016년, 17년, 18년 해가지고 영업 손실이 계속되고 있죠. 네. 이게요. 영업 손실이 코스닥 종목이 4개년 계속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5년째는 이제 상패 여부까지도 이제 따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관리 종목으로 돼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에 대한 그 반론은 제가 이따 하기로 하겠고요. 여하튼 지금 외관상으로는 실적 면에서 굉장히 약점이 좀 있어 보여요. 네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019년 3월, 6월, 9월 해가지고 이번에도 실적이 좀 처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를 아직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3분기의 실적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2019년. 그래서 제가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이번에 전자공시에서 발표한 거 이걸 보니까 네네. 24억 영업손실이 났죠. 중간에 네. 영업손실. 그리고 당기 순손실이 37억 정도 순손실이 났어요. 3분기만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야, 뭐 이렇게 실적 안 좋은 종목 뭐 하러 하냐?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점검을 다시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네. 여하튼 뭐 지금은 약점이죠. 약점이라 아니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네. 약점이라 아니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취약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었는데 네. 어떤 그림인가요? 글로벌 홀딩스 저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아직은 좀 취약한 부분이 예, 있다. 취약한데 네. 그것을 제가 그 이번에는 갖고 오진 않았네요. 네네. 예,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이번에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네네. 상당히 그 다른 업체들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조금 많이 취약하군요. 떨어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PC상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글로벌 경쟁사 대비 비교 지금 제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이네요. 보이죠? 네. 알파홀딩스가 시가총액 면에서 시가총액이 뭐 작다고 나쁠 건 아니죠. 그쵸. 나쁠 건 아닌데 매출액 같은 경우 봐도 아직은 좀 좀 자그마하기 때문에 제대로 매출은 못 올리고 있고요. 네네. 이런 부분도 다른 종목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어렵죠. 그죠? 그쵸. ROE, 자기자본 수익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이런 어떤 가치적인 평가 이것만 가지고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네. 예. 우리가 그런 가치적인 평가를 봐야 될 종목이 따로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것을 잣대로 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주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는 바로 이런 취약점들이 좀 있다. 네, 이건 우리가 물론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매 대차 측면은 그다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네. 뭐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공매 대차 현황을 한번 볼까요? 네, 공매 대차 볼까요? 현황. 자, 어디 있나요? 네, 저기 나와 있네요. 네, 공매 대차. 자, 왼쪽에 이제 공매입니다. 중간에 이제 11월 초에 보면은 막 빨간 막대가 좀 왼쪽에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공매도가 잠시 좀 커졌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공매도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고 오른쪽에 대차를 보면은 대차가 조금은 그 증가한 채로 아직 감소는 안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는 뭐 한 공매도 대차 잔고가 네.
한 7% 정도 수준이에요. 낮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너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근데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 그런 경우도 그랬지만은 그 공매도나 대차가 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어떤 주가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그런 어떤 투기 세력이 많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에 공매도나 대차가 증가했다고 그래서 그걸 크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는 별로 없잖아요. 지금 하루 그쵸.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비중이 1% 정도니까. 네네. 하지만 뭐 공매도나 대차에서 아주 유리한 면은 발견을 못했으니까 그 점은 좀 약점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증권사 보고서 뭐 이런 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뭐 증권사 보고서가 제대로 된 게 나오기가 참 힘들겠죠. 그쵸. 여기 보니까 토로스 증권에서만 계속 분석을 해왔어요. 네네. 여러 증권사가 같이 분석을 해주면 좋은데 토로스 증권에서만 분석 보고서가 나왔고 물론 이제 목표가는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목표가는 그렇죠. 제시할 수가 없어요. 소형주기 때문에 아직 뭐 적자고 하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좋은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네. 아직 그런 약점이 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어떤 수급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주 좋지는 않아요. 적극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매매 입체 분석을 제가 갖고 와 봤는데 네. 한번 볼까요? 매매 입체 분석이 예, 자 나와 있죠. 매매 입체 분석 화면 한번 보면 네. 이번에 그 그림하고 표하고 같이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나와 있네요. 자 보니까 이제 개인이 주로 매수를 하는 듯 싶죠. 파란색 밑에 보니까. 그렇죠. 기관이 최근에 며칠간 가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기관이나 외인들이 적극적인 면이 역시 좀 모자란다. 네.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끌고 가면서 시세를 크게 낼 수도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약점으로 볼 수 있어요. 네. 네. 자, 저희가 알파홀딩스의 약간은 다소 아쉬운 부분들, 약점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강점들을 좀 살펴볼 차례인데요.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무래도 그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성을 그쵸. 봐야죠. 성장성을 네. 보려면 이제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을 잘 봐야 되잖아요. 미래 성장성이 있느냐, 뭐 임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알파홀딩스의 지분 구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지금 알파홀딩스가 알파솔루션스 갖고 있고요. 알파바이오랩스 그리고 온코색 메디컬 인코퍼레이션 이게 바로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입니다. 네. 예, 이쪽의 지분을 한 15.5% 갖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지금 뭐 IT 반도체 칩종만 아니라 이런 쪽에 모멘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알파 바이오랩스도 있고요. 온코색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지분 구조를 갖고 있고 특히 그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지분 구조로 보면은요.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온코색을 말씀을 드렸지만 온코색이 그 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온코색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잇단 임상 데이터 발표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측면에서 임상 데이터 발표가 하나 정도로 그냥 끝나면 모르는데 이것이 연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네.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또 다음 달 10일
내지 14일. 그러니까 12월 10일을 얘기하는 거죠. 네. 12월 10일에서 4일에 샌안토니오 유방암 학회에서 3중 음성 유방암 임상 이상 초기 데이터 발표할 계획이다. 이 얘기가 나와 있죠. 그쵸. 뭐 임상 3상보다는 못하지만은 임상 2상입니다. 이 평가가 좋거든요. 아직까지는 네네. 이 임상에 대한 부분. 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보면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특히 12월 10일 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타이밍상으로 나쁘지 않다는 그쵸. 거죠. 예. 그 점이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과거에 이 바이럴진이라는 지분을 좀 갖고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건의 그 경영권 분쟁권으로 상당히 속을 알았었어요. 근데 이 바이럴진을 전부 매각을 했어요. 네네. 그 불협화음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불협화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 건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제공하고 그걸로 또 그 매각 대금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한 단가보다 높게 팔았다는 거죠. 네. 그 건과 관련한 기사가 좀 있습니다. 바이럴진 매각건에 대한 기사. 그것이 네 있죠. 제가 그 증권사 뉴스 앤 네. 시황에서 가져왔는데 앞에 나왔네요. 네, 나왔죠. 280억에 매각을 했어요. 280억에 매각을 했는데 이게 뭐 장부가보다 한 2배 정도, 네, 그 정도의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도 남았던 거죠. 그쵸. 알턴리가 빠진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걸 이제 바이럴진 지분을 필룩스가 인수를 했어요. 근데 요즘 필룩스 엄청나게 날아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아쉬운 면이 좀 없지 않지만 악재 구실을 했던 바이럴진 지분 매각하면서 돈이 들어왔고 이거를요 그냥 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코색 쪽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점이 더 부각될 수 네네, 있도록. 그렇죠. 네네. 그쪽에서 작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그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네. 지금 현재 알파 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 인터루킨의 독특성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건의 보고서 내용을 좀 갖고 와봤어요. 네. 네. 인터루킨이 뭔지 궁금하네요. 인터루킨 12 플러스 키투루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온코색 같은 경우는 인터루킨 12 개발사이고 키투루가 개발사인 머크의 공식 병용 투여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기본 그 다른 인터루킨 치료제하고 다르게 그 밑에 보시면 인터루킨은 그냥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조합해서 주사를 해서 네. 그 건으로 강점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이 세부적인 그 바이오적인 부분은 좀 아무래도 깊숙이 알기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맨 밑에 기사를 한번 보세요. 제넥신의 임상 일상 단계에 있는 인터루킨 7 파이프라인이 조 단위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 이제 5, 6만 원대 하지 않습니까? 그쵸. 시총도 아마 그 1조가 넘어갈 거예요. 네, 굉장히 무거워졌죠. 근데 지금 현재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얼마 안 하거든요. 1, 2천억밖에 안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 보면은 지금 현재 인터루킨 쪽에 강점이 있는 온코색 건의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지금 제넥신에 대비해서 시총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조금은 이제 그 내가 단점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고 실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영업 적자를 올해도 내게 되면 4년째 영업 적자예요. 4년째. 그러면 관리 종목 지정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년에 또 안 좋으면 상장 폐지 여부를 또 심사 받아야 되는 네네. 것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연결한 재무제표를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럼 확인을 해드릴게요.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아까 화면 있죠? 네. 예, 볼게요. 클릭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별도라고 동그라미 쳐놨죠? 네. 예, 이게 이제 위쪽은 이제 위쪽에 있는 건 연결 실적을 본 거고요. 그렇죠. 밑에는 별도 별도네요. 실적으로 작년도 2018년도 보니까 영업 이익이 났어요. 15. 네네. 작지만 영업 이익이 났어요. 그렇죠. 4년 연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까지 적자를 낸다 하더라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약점이 될 것 같았지만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네, 그걸 꼭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입체 분석 보시면 이제 사모펀드에서 좀 들어오는 그런 동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매매 입체 분석이죠? 네, 어디 있습니까? 나와 그 있네요. 기관 메이저. 네, 나와 있죠? 네. 자,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사모펀드에서 최근 며칠간 계속 들어와요. 물론 이네들이 단타 매매를 할 수도 있는 사모펀드이기도 하지만 연속성을 갖고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사모펀드의 동향을 좀 볼 수도 있겠고 기관 중에 한 군데가 매수하면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12월 초의 날짜도 나와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지금 괜찮은 행보를 보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알파홀딩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까지 좀 차분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매매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면 좋을지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종목을 지금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네. 조금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임상 발표권의 재료가 한번 나오면 미리 올랐다가 또 한번 쭉 꺼지거든요. 그쵸. 꺼졌다가 다시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오기 전에 또 새로 움직이고 그렇게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임상권에 대한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것들에 크게 주가가 요동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좀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뭐 좀 짧게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한 12월 초 이전까지만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네,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소폭 내려서 7,950원, 한 1.3% 내려 있네요. 1.3% 내려 있는데, 그래서 매수 가격 권역은 이제 그 재료가 12월 초에 재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야죠. 지금 사둬야 미리 길목에서 매수를 해둬야 괜찮을 거라고 봐요. 예전에 그런 재료가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이걸로 마무리되기에는 아직 그 재료 발표 시점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림 파동이 나오면서 이 가격선을 뚫어버리거나 설사 아주 안 좋은 경우라 하더라도 되반등 파동이 나오면서 수익 구간을 충분히 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감안을 한다면 이 임상 이상 유방암 임상 이상권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사전에 그 얘기 나온 걸로 보면은 좋은 발표들이 많았어요. 데이터가 그쵸. 이번에 좀 믿을만하다. 다른 쪽에 그 머크사 이런 쪽과 비교해서 온코스에게 이번에 임상 이상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런 뉴스거리나 보고서를 제가 많이 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볼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고점을 경신을 하거나 최소한 뭐 그 지점까지 가거나 그런 패턴을 보일 개연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차트로 와보면
지금은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 가격권대는 대개 7,500원, 8,000원 요 구간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는 대개 한 9,000원 선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네. 2차적으로 이게 그 분출이 좀 돼서 시세가 낼 때는 대개 이 정도 라인까지도 갑니다. 한 500원. 네. 네. 이 정도 권역을 2차 목표가. 네. 자, 이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알파홀딩스는 12월 초까지 좀 보시고 단기적 대응으로 접근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지금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서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9,000원, 2차 목표가는 1,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알파홀딩스에 대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쪽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하시는 것도 또 수익 투자하시는 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